예고해드린 대로 킬러 문항 일타 강사의 세계, 강남 대치동 이 고액 학원 재벌들의 세계, 이것이 우리 공교육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설명해 주실 겁니다. 조남일 전 교장 선생님, 진선여고 대치동에 있는 그 명문이죠. 그 교장 선생님을 지내셨어요. 조남일 선생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예, 조금 당겨서 마이크 좀 당겨 주시고요. 예. 요즘 이제 각 도화 언론에서 뭐 킬러 문항 하는데 그 킬러 문항이 어떤 거예요? 킬러 문항은 수능 시험에서 보면 독소 조항이죠. 수능 시험이 94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가 24 수능이다 보니까 24 수능이다 보니까 30년이 됐죠. 뭐 그동안 뭐 물수능이나 불수능이나 해서 이것저것 고친 적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독소 조항까지 나온 것은 좀 드뭅니다. 이를테면 어떤 식의 문제를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변별력을 위해서 아주 그 최상위권 학생들 변별력을 위해서 만든 문항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4% 아니면 1등급이라고 하니까 1등급 안에 드는 학생들은 성적이 좋은 학생인데 그 이상의 학생들 0.1%라든가 0.2%의 변별력을 위한 그런 문항이 킬러 문항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문제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교과 과정 내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융합해서 굉장히 꼬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것도 안 되면 교과 과정 밖에서 지문을 얻어서 생소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말합니다. 학생들이 처음 보는 지문. 그렇죠. 국어 같은 지문이 문제된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학생들로서는 접할 수 없는 그런 지문들을 갖고 만든 문항. 김광두 원장 말로는 이 대학 3학년 때 배우는 BIS 비율 이런 게 고등학교 3학년 애들 입학 시험에 이제 지문으로 나온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에 관한 문제들은 상당한 그 배경 지식이 필요한 그런 배경 지식이 필요한 그 지식을 갖고 만든 문항들이기 때문에 고등학생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 아니죠. 우리 조남일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이신데, 네. 그리고 이제 수학으로 박사도 따셨죠? 네네. 예, 그리고 평생 수학을 가르치셨어요. 고3 수학. 예. 자, 킬러 문항, 수학에도 킬러 문항이라는 게 있죠? 킬러 문항이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선생님 그거 푸실 수 있어요? 저는 못 풉니다. 뭘 이렇게 자랑이라고. 제가 그 문제를 만들 수는 있는데요. 남이 낸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게 워낙 기발한 아이디어를 요구하거나 네. 그다음에 너무 여러 가지 개념들을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네. 이것은 풀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틀리기 위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틀리기 위한 문제가 나갔으면 틀린 게 당연한 거죠.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거 맞히는 사람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게 0.1%의 변별력이죠. 그러니까 1%의 변별력이 아니고 0.1%. 아무리 그래도 수학 박사고 평생 수학을 가르친 사람이 나도 못 풀어요 그러면 말이 돼요? 근데 그런 문제를 낼 수는 있어요? 제가 낼 수는 있습니다. 그건 또 왜 그래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개념을 융합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갑자기 덥네. 예, 말씀하세요. 생소할지는 모르겠지만 수학을 했던 학생들이나 예. 뭐 전공을 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분과 적분을 이용해서 벡터 방정식을 풀어내는 쪽을 참 좋아합니다. 나는 이미 그건 킬러 문항이야. 나한테는. 자, 그런데 저는 이것을 굉장히 난이도 높게 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잘하는 관심 있는 영역이다. 제가 관심 있는 영역입니다. 아하, 예. 근데 이 킬러 문항이 거기서 문제 내면 애들 다 틀린다 이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맞는 문제나 다 틀리는 문제는 변별력이 없죠. 아하. 그건 문항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렇구나. 다 틀리면은 그것도 안 되는구나. 그렇죠. 이게 변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 학생과 틀린 학생이 있어야 되고, 정말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이 1000명 구분이 중에 돼야 한 되는데. 명은 맞힐 정도의 문제. 그게 이제 킬러 문항이죠. 그러니까 이제 0.1%니까 예. 1000명 중에 1명
이 맞출 수 있는 킬러 문장이고요. 제가 말하는 것들은 이제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말합니다. 최소한도 4%나 2% 정도는 맞출 수 있는 자, 문항을 그러면 말하는 거죠.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수십 년을 가르치거나 또는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거는 0.1% 변별력의 문제야. 이거는 1% 문제야. 이거는 5% 문제야. 이거를 다 자유자재로 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시험에서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 수능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능 시험에 나온 것은 교사들이 출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요구에 의해서 교사들이 출제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출제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몇 퍼센트의 난이도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출제를 하니까 당연히 그 안다고 봐야죠. 예상이 거의 맞아요. 그렇죠. 출제를 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렇죠. 그 정도 예상에 맞게끔 출제를 하니까요. 그러면 간단하네요. 이 킬러 문항은 처음부터 알고 0.1%, 0.001% 정도의 변별력만 가지도록 아예 딱 만들면 간단한 거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럼 그걸 안 만들고 다른 1%나 2% 이런 변별력으로 시험 구성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수능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3년 정도의 킬러 문항이 나타난 거고, 그러니까 2018년 수능에 영어 절대 평가가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은 9등급인데 영어만 3등급으로. 그러니까 영어의 변별력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또는 사회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문과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이과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그러니까 과목이 너무 적다 보니까 4개 갖고 하는 건데. 예, 영어 자체를 절대 평가하는 바람에 다른 과목들이 나머지 3개에서 어쨌든 변별력을 지어 짜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형적으로 생긴 그런 문항이 킬러 문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킬러 문항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단 예. 그걸 풀지는 못한다. 좀 이율배반적입니까? 틀리도록 유도하고 1000명 중에 1명만 맞도록 그 디자인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틀리는 게 자연스럽다. 하여튼 이제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하셨어요? 네. 좀 더 부연하자면요. 그 시험은 역량을 테스트하는 면이 있고 예. 속도를 테스트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만 킬러 문항이나 저한테 뭐 하루 정도 시간이 주어진다면 당연히 풀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자존심이 심상해서 지금 그런 거 아닙니다. 나도 풀 수는 있는데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 시험이라는 게 제한된 시간 속에서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작은 문항이 아니거든. 30문항을 풀어야 되는데 킬러 문항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킬러 문항에 이제 시간을 뺏겨버린 다른 문항에 이제 많이 지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학생들 교사들이 그걸 그렇게 가르치겠네요. 그러니까 이 성적을 대충 알잖아요. 네네. 실력을. 네네. 야, 너 킬러 문항 나오면 그거 넘어가. 포기해.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겠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 박사님 보십시오. 0.1%라면은 1000명 중에 한 1000명 명이죠. 중에 1명. 근데 지금 일반 고등학교에서 학급당 인원이 3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강남처럼 많은 데는 30명 좀 넘을지 모르지만 한 20명 초반대입니다. 그러면 그 학급이 10개 반이라고 본다면 네, 200명. 뭐 한 200명밖에 네. 안 되죠. 그러니까 네. 한 학년에 200명이밖에 안 되는데 1000명 중에 한 명이 풀 수 있는 그러니까 문제를 걔네는 다 틀려도 이상할 게 없네. 그렇죠. 5개 학교 중에 1명 맞추는 사람이 나오게 만드는 게 킬러 문항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작년 기준으로 한다면 네. 50만 명 정도의 수험생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50만 명의 수험생 중에서 0.1%는 500등 정도겠죠. 그럼 500등 안에 들어야 될 거를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면 서울의대가 135명입니다. 네. 주요 대학이 한 10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네들을 가리기 위한 문항이라는 거죠. 하하. 그러네. 그러니
거기를 목표로 하지 않는 학생들은 처음부터 배울 필요가 없겠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런 건 있죠. 그 킬러 문항이라 해서 고개 뚝 떨어진 문항이라기보다는 그 전반적인 그 내용 지식이 필요하고 그 내용 지식이 융합돼 있고 이것을 기술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모두 완성되고 또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게 이제 킬러 문항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한테는 그 킬러 문항을 풀 수 있는 전 단계까지는 가르쳐도 네. 굳이 그거에 많은 시간을 뺏기게 하지 그 않죠. 킬러 문항을 풀게 하려면 저 특별한 교육이 필요합니까? 그 아무래도 그 속도 시험이다 보니까 제한된 시간에 문제를 풀려면 비슷한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래서 이게 사교육의 온상이 된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학교에서는 그런 대상이 되는 학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비슷한 문제를 많이 모아서 학생들에 가르칠 이유가 특별한 없다. 이유가 없죠. 예. 그런데 어쨌든 일반적인 학생들은 욕구는 있고 또 학부모에서는 관심도 있고 하니까 사교육 시장에서 이것을 적절하게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킬러 문항의 비슷한 유형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걸 반복해서 풀어줌으로 해서 욕구를 해소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킬러 문항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빠르게 킬러 문항을 풀게끔 만들어요. 네네. 킬러 문항 킬러를 만드는 거지. 예예. 학생들을. 근데 얘가 다른 문제는 잘 못 풀어.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그게 이제 방금 말씀드렸대도 예. 킬러 문항이 어디 그 외계에서 온 문장이 아니고 예. 기본적인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충분히 그것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피라미드처럼 쭉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맨 제일 끝에 정점에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킬러 문항을 반복적으로 풀어서 그것을 마스터한 애라면 그 아래 단계는 다 쉽게 풀 수 있다. 당연히 그래서 그렇습니다. 만점자가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뭐 500명 그렇죠. 중에 들어가고 그래서 원하는 학교에 간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예예. 그러면 사실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웬만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건 처음부터 포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네요. 한번 안 될 때는 안 되더라도 끝까지 해봐야지. 모든 학생이 그 500명 안에 들지는 그러니까. 않고요. 예. 이런 거죠.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문제가 되는 뭐 그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학생들한테 필요하지 않지만 네. 이런 불안감을 조성을 해서 이걸 해야지만 되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이 들게끔 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에 지금 그 뭐 사교육 그렇죠. 카르텔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지금 500명이라고 대충 얘기했잖아요. 네네. 네. 500명 안에 들겠다고 그 경쟁에 뛰어드는 학생이 적어도 5천 명이나 5만 명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학생들이 바로 저 낚시밥 딱 그 던져놓고 기다리는 사교육 시장에 낚이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너네 500명 안에 들고 싶지. 네네. 그래서 서울의대건 어디건 가고 싶지. 그러려면 여기 와서 나한테 비법을 배워가. 예, 예. 근데 돈은 좀 비싸. 예, 예. 이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래갖고 다 낚시줄에 걸려서 지금 대치동 학원가가 주말이면은 15,000명이 몰린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참 그 어려운 일인데요. 예. 그 학원의 상술이라고 볼 수 있죠. 그 학원의 승술에 어떤 현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저 선생님 워낙 그 평생 이 양심적인 선생님으로 일관하셨는데 수능 시험 출제위원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아서 수능 문제 출제위원으로 뽑히는 건데 그런 우리 조남희 선생님이 보시기에 요 학원의 그 킬러 문항 일타 강사라고 하면서 연예인처럼 사는 그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선생님하고 비교해서 실력이 누가 더 낫습니까? 사실 그 학교에서 예. 그 근무하면서 네. 열심히 수업을 하는 사람과 네. 그 다음에 학원에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과 비교는 쉽지 않습니다. 네. 사실 그 학교에서 그 근무를 하려면 사범대를 나왔거나 네. 그것도 그 준한 뭐 교육대원을 졸업을 한다거나 이런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학원은 그것만 해요. 그러니까 무슨 게임 하듯이 또는 뭐 그것만 하고 있습니까? 산술적인 비교는 안 되지만
어쨌든 교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그런 자격을 갖추고 또 노력했다면 당연히 학교 선생님이 더 학원 우수하죠. 강사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고 그렇죠. 장담합니다. 아니 저 고등학교 때 학원 가라고 그래도 안 갔다니까요. 아니 학교 선생님이 최고인데 그 뭐하러 학원을 가냐고. 그렇잖아요. 예, 예. 저는 뭐 아무리 무슨 일타 강사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 공교육을 지키고 있는 선생님들이 그 훨씬 실력도 앞서고 그리고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 지금도 그 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뭐 수능 만점자가 나오면 네. 첫 마디가 예. 학교 공부에 충실했다 등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네. 다들 사람들이 곡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육과정 내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학교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들이 정말 좋은 점수를 받거든요. 네. 네. 그게 기본입니다. 음. 당연히 이제 학교 공부가 열심히 하고 선생님 주도를 받던 학생이 성적이 좋은 건 맞고요. 네. 이제 이게 안 됐을 때 자꾸 이제 좀 이렇게 요행을 바라거나 또는 다른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원희룡 장관이 학력고사 수석했어요. 전국 수석.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예. 그때 이제 기자들이 가서 인터뷰했을 때 한 말이 그거예요. 그냥 학교 과정 충실했습니다. 다들 안 믿었는데 저는 믿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학원 갈 돈이 없었거든. 아, 그렇습니까? 예. 저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었거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공교육과 사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이게 우선 1대1로 대비시켜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말이 예. 안 되고 이 공교육의 그 아주 미세한 틈을 비집고 들어가 갖고서 뻥튀기 해가지고 낚시밥 던져가지고서 자기들 배불리는 게 사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보통의 우리가 알고 있는 학원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 강남에 있는 그 학원 재벌들, 일타 강사들 아니 연봉 무슨 저 수십억에서 수백억 줘가면서 또 자기네 학원은 1년에 수천억씩 돈 벌어가는 이게 정상적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그 걱정이 되는 것은 물론 저야 이제 학교 내에 근무했기 때문에 학교를 옹호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네. 대부분의 그 학원들은 보육 기능부터 여러 가지 뭐 인성도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학원 전체를 매도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단지 이제 킬러 문항과 관련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카르텔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신경을 쓰는 거고 그게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거죠. 네. 사실은 이게 이제 학생들이 불안한 또는 학부모들이 불안한 그 심리를 이용해서 현혹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것은 반드시 네.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킬러 문항을 없애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에 이조 장관한테 그 교과 바깥에서 내는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킬러 문항 이거를 수능 시험에서 배제하자.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사교육을 좀 근절하자. 사교육 자체를 다 부정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취지의 지시를 했는데 이것들이 말을 안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의심이 드냐면 이게 교육부 관료 또 수능 시험 관리하는 무슨 평가원 이것들하고 저 일타 강사들 고용에다가 배불리고 있는 저 강남 8학군의 학원 재벌들하고 이게 짬짬이가 있나 유착 관계가 있나 이런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그것을 배제하진 않지만 제가 생각하건대는 네. 어쨌든 작년에도 했고 올 초에도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네. 지켜지지 않은 것은 아마 조직 장악력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나 생각할 수 있고요. 네. 이주호 장관의 조직 장악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저는 뭐 특정인을 말하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교육부 어쨌든 장관이 이주호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조직 장악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도 한번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입시의 비정상적인 겁니다. 지금 그 수능 출제 당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50만 명의 학생이 있으면 이걸 1등부터 50만 명으로 다 순위를 매기고 있어요. 50만 등. 그렇죠. 50만 등 그러니까 1등부터 50만 등까지 쭉 매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매기고 난 다음에는 학원에서 요 등수의 학생은 이 대학에 하고 이 학생의 학생이 이 대학에 하고 학원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 결과에 대해서는 학교는 사실 그 개인 성적표만 받아보고 전체 분포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왜 그래요?
발표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정부에서 했더니 그러니까 그 황당한 짓이에요. 예, 예. 이러니까 공교육이 권위가 설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쳤어. 그런데 어느 대학을 이제 지원해야 될지는 학원에 가서 컨설팅 받아야 돼. 그럼 학원은 그럼 그 자료를 어디서 확보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원에서는 어쨌든 이제 뭐 자기네끼리 예. 만든 자료죠.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항해서 이제 예. 공교육 선생님도 당연히 이제 그 따로 자료를 만들고 있고 뭐 지금 비교를 하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 말 잘하는 사람들 또 화려한 사람들 말에 현혹되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요. 뭐 입시 설명회라고 해서 큰 강당 모아놓고 그럼 뭐 몇만 명 모인다며? 그 몇만 명까지 모이는 경우는 좀 그렇고 1,000명 단위는 모일 수 있죠. 그러니까 몇만 명이 모이면 무슨 잠실구장 같은 데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전달력이 떨어지지만 한 1,000명 정도는 가능하죠. 보통 이제 2, 300명 단위 많아봤자 5, 600명 단위. 설명회. 그렇죠, 그렇죠. 그거 가는 것도 돈 내고 가죠. 그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무료이긴 하지만 네. 굉장한 유인책이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지금의 입시의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너무 줄로 세우려고 하는 거 하고 줄로 세워놓고 이거를 이제 사교육에서 자꾸 이제 이용하려고 하는 요 연결고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어요. 일단 이번에는 그 킬러 문항으로 그 독버섯처럼 그 기생하면서 떼돈 벌고 그러면서 위화감 조성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말하자면 공포에 떨게 만들어서 자기네 학원에 와서 비싼 돈 내고 하게 만드는 이 상술이잖아요. 네네. 이것들을 이번에 확실하게 척결하자. 그리고 킬러 문항을 없애면 이것들이 척결되는 거 아니에요? 뭐 당연합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시험 성적을 줄을 세웠으면 발표를 해줘야지. 그래서 그것을 공교육 현장의 선생님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가장 최적화된 이 진학 지도를 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 학교 선생님들이 권위가 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마지막까지 예. 선생님한테 와서 어디를 갈까요 해야지. 그런 거를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에서 원천적으로 못하게 지금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그 발표했죠. 유지호 장관이 발표를 했지만은 학업 성취도를 지금 초등학교 3학년하고 지금 네. 그 중학교 1학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문정부에서 못하게 했던 거거든요.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해도 성적을 발표하지 못하게. 어허.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났지만 내 성적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거죠. 특히 뭐 학교에서도 그렇지만 학부모 입장에 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내 자녀가 어느 정도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적인지를 알아야지 얘를 어떻게 공부시켜서 어딜 보내겠다라는 건 판단이 쓰는데 네. 전혀 모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뭐 수능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촘촘하게 정보 공개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그 정보에 의해서 정확하게 입시 지도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자료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이거 못하게 했던 게 정교조들 아니에요? 시험 못 치게 하고 발표 못하게 하고 애들 줄 세우면 안 줄 된다고. 세우는 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고 말을 했죠. 실제로는 지그들이 줄을 세워놓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차제에 이게 그 정상적인 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를 하고 네. 거기서 본 수능 시험에서 받은 점수를 갖고 음. 학생들이 대학을 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너무 대학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은 정상적인 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하고 거기서 얻은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대학에서 뽑아가면 되거든요. 건학 이념에 따라서. 그렇지. 이걸 굳이 1등부터 50만 등까지 줄을 세워 놓으니까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교육 조장도 되고요. 예. 그래서 아니, 그 미국은 SAT 만점자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대학에서는 SAT 만점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를 봐서 자기들 학교에 맞는 학생들 뽑아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만점자 많이 나온다고 해서 큰일 났다 이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그 대통령이 그 킬러 몰락 없애라고 하니까 당연히 없애야 되고 네. 뭐 여기에 대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킬러 문제를 없앤다는 거지 뭐 난이도의 조정이 있다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 상황에 대해서 수험생이라든가 또는 뭐 폭넓게 국민들한테 잘 설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 설명에 의해서 뭐 요 상황은 정의할 거고요. 궁극적으로 뭐 그 교육뿐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교육 그 위원회도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네. 어쨌든 수능 시험부터 입시에 관해서 한번 좀 조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조남희 선생님이 말씀을 이제 완곡하게 하셨지만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에서는 시험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봐도 성적 공개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애들 줄 세우면 안 된다는 정교조의 강력한 이 주장이 관철이 된 겁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은 이렇게 공교육이 망가지고 파행화되고 그리고 권위가 실추되고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든 좋은 대학은 보내야 될 것 같은 학부모들의 걱정은 더 커지고 이것을 악용해서 그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서 킬러 문항 내고 또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일타 강사들을 고용해서 배불려 온 이 그 사교육 카르텔 이 커넥션 구조 여기에 586 학원 강사들과 586 학원 원장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교조와 이 사교육 그 586 카르텔 이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구조가 있다. 이거 전체를 다 들여다보고 협파하지 않으면 교육개혁, 교육의 정상화는 어렵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문제 확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시작이 됐기 때문에 뭐 약간의 좀 혼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혼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좀 더 이게 저 국민들의 설명을 하면서 음. 차근차근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밤늦게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저 강남에 있는 아주 명문 진선여고의 교장 선생님 지내셨고 수학 교사로서 수십 년간 뭐 평생 이 수학 이 대학 진학 지도를 해오셨어요. 고3 담임을 맡으셔가지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관계를 이제 현장감 있게 잘 설명하실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좋은 설명이 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남희 선생님과 함께 인사드리면서 오늘 저녁 방송 모두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아침 9시 생방송으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자, 선생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